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5월 15일 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미 증시는 특별하게 시황에서 변화가 없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뒤에 있는 디폴트, 그리고 그게 이제 좀 기간이 각종 일정들에 대해서 조금 타이트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좀 협의가 나올지, 아니면은 이번에도 그냥 연장이라도 일단 시키는 건 필요하거든요. 보통 이 디폴트 부채한도 협의에 대해서 한 큐에 협상됐던 적은 거의 없고, 아무래도 그 미국에서도 여당과 야당 이 두 당이 계속 막 주거니 받거니, 야 우리 이거 좀 달라, 이런 식으로 갖다 좀 트레이드 이제 거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상은 보통 한 큐에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일단 연장시켜 놓고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지금 미국 여야 원하는 게 좀 다르죠. 한쪽은 부자 감세, 그리고서 한쪽은 부자 증세 이런 거고, 한쪽은 이제 정부 정책, 정부 이제 좀 쓰는 돈을 줄여라, 절감해라, 이런 식으로 다 치고받고 있는데, 일단은 그 정도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지금 시황에서는 어차피 디폴트가 연장이든 협의든 일단은 조금 딜레이 되거나 케어가 된다면은 그 뒤에는 이제 FOMC, 6월달 FOMC가 있는데, FOMC는 높은 확률로 좀 단기간에 지수에는 긍정적일 부분을 좀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금리에 대해서 요번에도 베이비 스텝이 나올진 모르겠지만 아마 높은 확률로 갔다가 동결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저번에 이제 파월 스탠스 바뀐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FOMC 자체는 지수에 대해서는 좀 호재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 전까지 있는 악재성 리스크 있는 게 디폴트이기도 하죠. 그리고 디폴트는 터지면 커요. 터지면 물론 이제 터진 적은 정말 옛날에 한 번 있고, 그 이후에는 계속 케어가 되긴 했는데, 터지기 전에 결국에 시장에서 공포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부분도 크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시면서, 자, 그래서 미증시는 변한 거 없고, 일단 한동안은 좀 당일 추이, 그다음 미국 지수 선물 이런 것들은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됐든 5월 중순을 좀 넘어섰고, 이제 6월달 합의 한도 기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간단 주간 일정에 대해서 5월 17일 경동인배 조강권 제공시가 있습니다. 티타늄 광산이죠. 그리고 드론 박람회 열리기 시작하고, 5월 18일은 곡물협정 만료일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아마 이제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특히 어제 터키 같은 경우에도 에르도안이 50% 넘겨서 다시 재선된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5월 19일 미 옵션 만기 플러스 파월 연설에서는 이제 6월 FOMC 힌트가 좀 나오는지, 이 정도를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FOMC에 대해서 시장에서 기다리는 건 지금 금리 동결이겠죠. 인상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마 6월까지 나오면 그 다음 FOMC는 동결이 나올 거고, 뭐가 됐든 금리 인상 좀 상단폭에 도달한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가. 그다음에 이런 디폴트에 대해서 JP모건 미 디폴트 대비해서 전시 상황실 가동, 전 세계의 영향, 아무래도 미국에서 영향이 뭔가 미국에서 움직임이 있는 거는 전 세계 증시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하고, 디폴트가 터질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 둡시다. 무조건 부채한도 올리자. 우선 디폴트 차단 후 예산 협상. 하지만 이제 공화 측에서도 원하는 게 있고, 지지고 볶고 정치적으로 갖다 좀 엮여 있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밤중에 이제 뉴스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뉴스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체크를 해둬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테슬라에 대해서 삼성 테슬라 그리고 삼성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만났다 하는데, 요 뉴스는 조금 아쉬운 게 뭔가 좀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삼성 테슬라 이제 로봇 아니면 반도체 동맹 이 기대감 협력설, 이거 설이거든요. 이런 게 좀 차라리 로봇에 대해서 테슬라 쪽은 휴머노이드 있고 하니까 로봇에 대해서 같이 투자하기로 했다, 협업하기로 했다, 혹은
아니면은 뭐 MOU라던가 뭐 자동차 반도체에 대해서 뭐 삼성 측을 이용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는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뭐 구글 이런 것도 뭐 AI 뭐 협업이라던가 아니면은 구글 뭐 OLED 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조금 많이 아쉽지 않나? 그리고 삼성 반도체 전용 데이터 센터 만든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카카오톡 이슈로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 이런 게 이제 그냥 뭐 상한가라던가 막 그럴 정도의 크기도 아니고 그냥 삼성 엮어서 반짝하는지 그 정도를 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별 뉴스 엄청 많더라고요. 여하튼 반도체 전용 데이터 센터 만든다라는 거 그리고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식량 쪽은 일단 튀르키예 대선 80% 개표를 했는데 이 뒤에 바뀌기는 쉽진 않겠죠. 에르도안이 일단 50.43%.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마 뭐 튀르키예도 요 정도면 이제 마무리 선거 끝내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이거 좀 숫자가 이상하긴 해요. 80% 개표했는데 뭐 이 개표한 것 중에 50%가 뭐 이쪽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에르도안이 좀 앞서고 있지 않나. 그래서 에르도안이 좀 당선이 되면은 튀르키예 대통령 계속 그 터키 가운데서 이제 뭐 좀 중재하려는 액션이 이전에 있기는 있었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그 사이에서 좀 중재하려는 액션.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흑해 곡물 협정 연장 임박에 대해서 러시아 그 통신에서도 터키 대통령이 좀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곡물 쪽에는 좀 악재성 뉴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대신에 식량 같은 게 이제 좀 많이 밀리고 하면은 두 가지가 좀 뒤에 나올 수 있겠죠. 첫 번째로 그 지구 온난화, 기상, 이상 기후 이런 것들 하면서 뭐 생산량이 줄었다. 뭐 여름이나 가을쯤 돼가지고 곡물 생산량 줄었다. 이런 걸로 이제 식량 애들이 움직일 수 있고 두 번째로 이렇게 젤렌스키 조만간 대규모 반격 개시한다. 중재는 필요하지 않다. 우크라이나 편에 서달라. 즉 전쟁에 대해서 계속 극단적으로 끝까지 가려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쪽은 그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 재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도 그렇고 좀 끝까지 계속 하려고 하는 액션은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뭐가 갑자기 또 바뀔 수도 있겠죠. 이런 거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식량 좀 과하게 밀린다 싶으면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재건 쪽은 국토부 장관 21일부터 23일 폴란드 방문,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석을 위해서 폴란드 방문이 있어요. 뭐 재건 관련 이슈로 좀 뭐 부각이 되는지, 그다음 사우디, 독일 방문 계획 요 정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식량부터 해가지고 이쪽은 좀 과하게 밀린다 싶으면은 이 뒤에 좀 텀이 걸릴 수도 있겠죠. 뭐 여름이라던가 가을이라던가 이상기후, 뭐 곡물 생산량, 수확량 줄었다.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안 좋은 뉴스들이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재건 같은 경우는 뭐 저게 포럼 참석한다고 해서 뭐 직접적으로 지금 뭐 건설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결국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에서 가장 기다리고 있는 재료는 아마 이거일 거예요. 회담이나 협상 이런 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갑자기 뭐 젤렌스키랑 푸틴이랑 만난대 회담한대 그 뉴스면은 아마 뭐 실질적으로 그 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뉴스만으로도 시장에서 한 상한가 한두 종목은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우크라이나 재건 그 추산이 최소한 뭐 700조, 900조 뭐 뉴스마다 조금 다르지만 상당히 크기는 해요. 네옴시티 때를 좀 생각을 해 두면 됩니다. 금액 크기만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은. 그리고 네옴시티가 관련주들이 꽤 강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재건도 저는 회담 협상 같은 게 이어지면은 뭐 차트 위치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괜찮은 테마가 한동안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언제 회담 협상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청주를 벗어나서 청주 외 지역에서 첫 발생 증평 한우 농장서도 구제역 물론 이제 그 경계선 조금 넘어서 이기는 해요. 그래도 12.7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첫 발생한 곳에서.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뭐 공기 타고도 그렇고 뭐 이동일 수도 있고 하기는 한데
이게 좀 안 퍼져나갔으면 하지만 이제 테마 주들은 또 이런 게 퍼져나가면 나갈수록 또 반응을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물론 이제 구제역 관련주들이 3일 연속 좀 상한가가 일단 2번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3일 연속 강화하는 케이스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기는 한데 일단은 종목이 분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좀 커요. 뭐 아침에 갭이 많이 뜨거나 하면은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아침에 갭 뜨고 거기서 슈팅 나왔다가 삼상 일단은 좀 갸우뚱하긴 한데 뭐 혹시 모르죠. 그래가지고 일단 이런 그 구제역이 퍼져나가고는 있는 그런 뉴스들을 좀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근에 뭐 농장들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또 더 뒤에 추가적인 확진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구제역, 물론 요거는 이제 블랙 테마이기 때문에 난이도에 대해서는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 태양광이 좀 좋았어요. 뭐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확대 요 뉴스도 있고 퍼스트 솔라 스웨덴 방막회사 인수 요것 때문에 이제 퍼스트 솔라가 20 몇 프로 좀 오르긴 했는데 일단 미국에서 12일 날 세액공제 지침 좀 추가적인 거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정에너지 시설 요쪽 건립에 뭐 기본적으로 뭐 30% 거기다 이제 추가세 10% 이런 식으로 했다가 세액 좀 공제 플러스 이게 결국 인플레 감축 법안 안에 있는 좀 카테고리 같더라고요. 뭐 태양광 시설에 쓰이는 거 부품들이 40% 이상 미국산이면은 이 혜택을 좀 제공하겠다라는 내용들. 자, 그래서 일단 미국의 공장이 하나솔루션이 있죠. 그리고 태양광 일단 좀 좋기는 했는데 물론 이제 저 태양광 그린 뉴딜 좀 막 화끈화끈하게 막 좋고 그런 테마는 저는 와닿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래도 최근에 외국인 매수 좀 있었고 하나솔루션이 일단은 수급주 대장 역할을 하지 않나. 그 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전고점은 깨고 이런 전저점 주변 좀 슬쩍 내려와 있는 구간이긴 하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종목 끼 좋은 거는 대명에너지가 보통 태양광도 엮이고 풍력도 엮이고 신재생 에너지 쪽 대장 역할을 하지 않나. 그다음에 뭐 SDN, S에너지, 뭐 신성에너지 등등이 좀 있는데 일단은 뭐 이런 내용으로 혹시 태양광 애들이 좀 반짝하는지 이게 막 뭐 추가적으로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뉴스는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그냥 일단 미국에서 시장 반응이 좀 있었다 보니까 뭐 하루 반짝하는지 이런 내용으로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로봇 이런 것들 뭐 별개 개별 뉴스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일단 샘 알트만 방문이 다음 달로 올 것 같아요. 챗 GPT의 아버지 샘 알트만. 그래서 다음 달 이제 방한한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나라, 이게 근데 조금 뭐 투자 이야기가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없더라고요. 뭐 대신에 AI 쪽에 대해서, 뭐, 윤리 원칙, 뭐, 윤리적인 부분들, 아무래도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플러스 이제 산업 육성, 요게 이제 조금 넘어가서 뭐 투자라던가 이런 쪽으로 엮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방문해서 논의할 것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 달에 이제 한국 방문을 할 것 같고, 아마 중기부 장관, 중기부 쪽에서 뭔가 일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단독 뉴스거든요. 근데 뭐 항상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 삼전 엮이면 좋기는 한데, 네이버와 손잡은 삼성전자, 대기업 플러스 대기업이죠. 그래가지고 삼성 전용 챗 GPT 만든다. 뭐 임직원 대상으로 갖다가 이제 좀 대응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든다 이런 뉴스도 있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AI 쪽에서 일단은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 저게 이제 삼성 AI보다는 네이버랑 협력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네이버랑 이제 좀 관련주들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하이퍼클로바 관련주가 요 뒤에도 좀 더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오브제니 지분으로만 따지면은 하이퍼클로바가 네이버 클라우드가 2대 주주. 잠시 봅시다. 기업 분석. 여기 있네요. 네이버 클라우드 6.96% 이렇게 해가지고 2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오브젠부터 해서 하잉크 코리아는 2022년에 좀 협업했던 이력이 있고 뉴비온, 링네트, 뭐 솔트웨어 여기에 없는 종목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 관련 주들이 좀 혹시 저 키워드에 부각되는지
플러스 몸살이던 소프트뱅크 인공지능의 본격 투자 예고. 그래서 갑자기 좀 AI에도 추가적인 뉴스들이 붙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AI 관련 주들, 뭐 항상 말씀드렸던 이제 뼈대 종목들, 코난, 솔트룩스부터 해가지고 셀바스는 유증이 정말 아쉬운 그런 종목이고, 의료용 AI는 루닛이 일단 최근에 좀 신고가죠. 그다음에 마음 AI는 종목, 얘는 변동성이 좀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 외에 이제 뭐 KT나 마이크로소프트, 방문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일단은 AI 쪽에 좀 추가적인 뉴스들이 있고, 뭐 GPT 하루 유지 미만 9억 핵 융합에 눈독 들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요거는 좀 나중에 2028년 뭐 이렇게 좀 기술이 지금 당장 있기보다는 실제로 상용화에 대해서는 조금 텀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요거는 나중에라도 그 AI 쪽이랑 같이 엮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로봇 쪽도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 연내 상장 이슈, 혹은 보행보조 로봇, 보핏, 뭐 잼스 이런 것들 뭐 출시 기대감, 플러스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에 대해서 뭐 지분 이런 게 좀 확대하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리고 글로벌 기업 투자 좀 계속 지속이 되죠. 뭐가 됐든 테슬라에서도 휴머노이드 키우고, 삼성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지분 인수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이제 뭐 중국 아우보 BID부터 7,500대 로봇 수주. 그래서 협동 로봇, 이게 이제 좀 대기업들에서 공장 무인화 요 키워드에 대해서는 좀 협동 로봇이 지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동화, 무인화, 이제 새로 짓는 공장들에 대해서 뭐 대기업들에서 무인화 공장, 무인화라기보다는 좀 그 전동화 공장 이런 거를 좀 추구를 하는 키워드를 붙이는 기업들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이제 협동 로봇에 대해서 파이 커진, 그런 게 커지면 커질수록 협동 로봇 이게 좀 사용이 될 수밖에 없고, 플러스 이제 저출산, 좀 큰 흐름으로 보면은 로봇은 결국에는 좀 메인 이슈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어요. 뭐가 됐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저출산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뭐 세계 풍토가 변한 것도 있겠죠. 삶의 그 사이클 이런 게 바뀐 것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 저출산,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혹은 자영업 하신 분들은 좀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인권. 이게 인권이라는 거를 분명히 챙기긴 챙겨야죠. 근데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아무래도 좀 불편한 것도 많고, 이거는 자영업뿐이 아니라 결국 기업 입장에서,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 횡포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 쓰는 것보다 그냥 로봇 쓰는 게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는 훨씬 더 속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뭐 규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기업들에서 괜히 투자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로 혹시 로봇 쪽 이런 게 좀 반짝하는지. 그래서 로봇은 어차피 종목 군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냥 여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무래도 상징성이 있고, 그다음에 얘는 좀 최근에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온 움직임이 슬쩍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봇은 요때부터 좀 계속 설명을 드리긴 했죠. 얘네들이 추세를 좀 돌리는 거는 같다. 네, 여기서 이제 뭐 추가적인 뉴스를 붙일지 말지는 좀 번외이긴 한데, 2차전지 지수 하락이랑 좀 별개로 좀 꾸역꾸역 다시 추세를 좀 돌려놓는 모습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이번 달에 또 정부 정책 발표도 있지 않나, 상반기 중 첨단 로봇 전략 발표 이번 달이나 다음 달. 그래서 이런 기대감도 은연중에 지금 좀 작용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또 슈팅이 나오는지. 자, 그리고 이제 드론 박람회에 대해서는 뭐 세계 알린다 17일부터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저는 UAM은 그렇게 메인으로 보진 않아요. 그냥 어차피 종목들이 좀 잡스럽기도 하고, UA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 아무래도 항공법이랑 좀 접촉되는 부분도 많지 않나 싶어서, 요거는 뭐 24년, 25년 뭐 상용화가 좀 다가올 때 그때 다시 좀 테마가 돌 수도 있지 않나 메인으로. 일단은 이런 내용 정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위성통신 자회사 국내 기관통신사 등록 완료. 그래서 스페이스X가 뭐가 됐든 국내 서비스를 위해서 뭔가 계속 좀 진전이 되고는 있어요. 그리고 저게 아마 하반기에 서비스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스페이스X 관련해서는 방산
일단 뭐 AP 위성, 세트락 I 차트로는 조금은 부담이 덜하기는 합니다. 이제 쌍봉, 아니 쌍봉이 아니라 쌍바다 지지하는 구간까지 좀 내려오기도 하고 옆에 이제 또 장기 이평 주변도 지지해줄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이제 뭐 지수가 갑자기 좀 크게 밀리는 거 아니면은 좀 작용하기 쉽진 않겠죠. 네옴시티는 일단은 대통령 답방 이게 가장 좀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번에 폴란드 그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갔다가 이제 좀 사우디 방문을 하는지 국토부 장관. 그래서 이전에는 국토부 장관 방문으로 시장에서 이제 네옴시티 이슈 만들고 그 뒤에 빈쌀만 방안 이런 게 좀 있기는 했는데 일단은 사우디 답방에 대해서 좀 언제 나오나 일단 뭐 G7 이유가 될 거는 같아요. 그래서 뭐 아마 요번 달 정말 빠르면 요번 달 말인데 최소한 6월 달로는 좀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네옴시티 관련 주들은 보던 애들 어차피 얘네들은 차트에서 좀 크게 봤을 때 최근에 지켜줄 저점 주변에서는 지켜주면서 이제 좀 움직임이 계속 있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슈팅을 나올 것도 나오고 그래서 네옴시티 답방 이슈에 대해서 만약에 나오면은 뭐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전도 뉴스가 하나 있는데 정부 잠재 고객 인도네시아 원전 사업 산업 협력 제한했다. 아, 요것도 뭐 그냥 이제 제한이다 보니까 뭐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뭐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뭐 짓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시장에서는 어디 국가에서 원전 뭐 몇 조치, 뭐 10조든 20조치든 이렇게 해서 건설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건설 이제 수주사 이렇게 좀 찾고 있다. 이 뉴스가 나오는 게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원전주들이 가장 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해결돼야 될 부분은 웨스팅하우스 CEO, 우리나라 원전 폴란드에 지어질 일 없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한수원이랑 계속 지분 갖고서 야 더 줘. 아 안돼 안돼 안돼. 아 그래도 더 줘봐. 안 그러면 우리도 뭐 허락 좀 승인 못 해줘. 이런 식으로 갖다가 이제 좀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에는 케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웨스팅하우스가 어차피 재무도 좀 안 좋고 얘네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액션을 취하는 거죠. 애초에 진짜 바라는 게 없으면은 지분에 대해서 뭐 협력 중이다. 이런 뉴스가 나올 가능성은 정말 적습니다. 그냥 무조건 안 돼. 무조건 우리가 수출할 거야.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웨스팅하우스가 기본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단독 건설, 그다음에 뭐 운영 이렇게 할 수 있는 회사가 지금 아닌 걸로 알아요. 좀 힘이 없는. 그래가지고 뭐 망해가는 회사에서 결국에는 이제 좀 지분이라도 돈 더 뜯어가려는 그런 움직임이지 않나.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웨스팅하우스랑 협상 이게 좀 잘 나오는지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전 세계 국가들 폴란드 뭐 체코 그다음에 여기서 인도네시아도 뒤에 원전 산업에 대해서 뭐 추가 건설 나올진 모르지만 뭐 사우디도 있고 원전에 대해서는 글로벌 좀 흐름 중에 하나이지 않나. 자 그리고 이제 내달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으로 운영 요거는 이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뭐 인성정보랑 비트컴퓨터 정도겠죠. 인성정보가 한번 투매가 나오면 좋겠지만 일단은 종목이 좀 상대적으로는 슬쩍 좀 강한 모습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구간에 들어오면 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뭐 횡보하다가 좀 다시 슈팅 나오나 그런 것도 좀 움직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지금 이슈 자체는 좀 묶어놓긴 했죠. 그리고 거래대금도 최근에 조금 붙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이 정도 키워드는 기억을 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이제 개별 이슈들 오늘 이제 전기차 생산 충전 시설 투자 요 세액공제에 대해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 플러스 바이오니아는 이번 주 마지막 뭐 한 20일 전후에서 코스메르나 아마존에서 이제 판매 시작될 거다라는 내용도 있고 HLB는 신약허가 신청. 그래서 뭐 바이오니아, HLB 이런 애들은 이제 차트는 좀 바닥이긴 해요. 최근에 이제 뭐 좀 낙폭도 나왔고 요거는 뒤에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요 아마존 판매 키워드에 만약 부각이 안 되면은 실제로 이제 아마존에서 판매 시작하고 그 좀 유행하는 그 움직임에 따라서 뒤에 추가적으로 또 뉴스를 붙이면서 움직임이 또 생길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결국에 임상 승인 조만간 뭐 이제 승인 여부 나온다 요런 거는 아니고 그냥 이제 신약 허가 신청 NDA 그래도 그런 상징성은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신청을 하면은 이제 좀 기간이 걸린다고 하죠. 뭐 연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달 한 2주, 3주 정도 남았는데 메타버스 WWDC에서 VR이나 AR 헤드셋 내놓는다. 개발자 컨퍼런스 6월 5일에서 9일 개최. 혼합현실 헤드셋 공개. 그런 키워드 기대감이 좀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랑 구글, 퀄컴, 엑셀 이런 것들이 좀 묶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OLED는 좀 아쉽네요. 애플, 구글 CEO 만나고서 OLED에 대해서 뭐 수주라던가 기대감 있는 뉴스 나왔으면 했는데 별 내용이 없는 것 같고, 플러스 OLED 맥북 양산 좀 연기될 것 같다. 요런 악재 뉴스가 있기는 해요. 그래도 메타버스랑 OLED도 과하게 밀린다 싶으면은 애플에서 결국 저 메타버스 기기 출시 요런 키워드에도 충분히 엮일 수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라운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그냥 꾸역꾸역 지 혼자 강한 것도 있어요. 얘가 뭐 뉴스를 붙이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최근에 차트가 좀 계속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구간에서 버티고 시세주고 버티고 시세주고 하더니 꾸역꾸역 땡겨 올리고 밀리고 땡겨 올리고 시간에서 좀 반응을 했죠. 얘는 이제 신고가인 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나머지 애들도 차트로는 뭐 가격적으로 항상 부담이 없는 그런 구간이진 않나. 자, 그 다음에 오염수 저장 탱크 이르면 올봄 방류 뭐 요 내용이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요 닭고기 돼지고기 많이 커 이거 움직인 거 아마 구제역 때문일 거예요. 지금 오염수보다는 구제역 때문에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사 수요, 여기 이제 좀 닭고기가 마니커 FND가 구제역으로 반응을 하지 않았나. 그 다음에 23일, 24일 이렇게 또 시찰단 방문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 키워드부터 해가지고 뒤에 오염수 방류 이어지면 이런 수산물 애들이 좀 반응하나. 자, 그 다음에 뭐 현대차, 기아, 중고차 시장 플러스 EU, 마이크로소프트, 블리자드 이번 주 내로 뭐 인수합병 좀 승인할 것 같다 라는 내용들, 이런 개별 뉴스들이 엄청 많아요. 요거는 뭐 이제 앱코, 손오공 등이긴 한데 종목이 좀 상태가 좋진 않죠. 그리고 금요일날 일단 대장동 뭐 이런 이슈 때문인지, 아니면 다음 달에 이제 이낙연 귀한 6월 20일, 22일 뭐 이때쯤 해가지고 귀국 키워드가 있기는 한데, 남선 알루미늄이 그냥 뭐 불쑥 치고 올라온 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로는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차트로는 괜찮기는 한데 아직은 조금은 텀이 있지 않나. 그래도 이 뒤에 좀 조정 나오면은 한번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정치 테마는 지금은 대선이랑 거리가 많이 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은 구제역, 이게 블랙 테마여가지고 사실 좀 좋은 애들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난이도에다가 변동성도 좀 크기는 한데, 거기다가 이제 상한가를 2번이나 뽑고 오늘도 아마 갭이 뜨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어려운 테마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계속 구제역 키워드 붙고 있다 보니까 일단 구제역,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냥 강했던 자동차 부품주들, 뭐 신고가 주변에서 좀 놀던 애들, 뭐 이런 애들 있죠. 애경 케미칼부터 해가지고, 애경은 또 시간에서도 좀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얘가 이런 자리 돌파하고 좀 아예 자리를 잡는지, 신고가에서 일단 밀리지 않고 계속 밑꼬리로 땡기고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코프로는 언제쯤 이제 좀 하락이 멈춰줄지, 전저점을 깨긴 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0만원 라운드 피겨 중심을 좀 깨고 거기서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지만 뭐 주변에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랑 엮어서 2차전지 애들 기술적인 움직임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런 거 말고서는 얘는 뭐지? 사명을 바꾼 것 같은데, 지오리드 에너지, 우정바이오, 지에넌 에너지, 맞네요. 그다음에 요거 외에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일바이오, 이글벳 이런 애들이 실시간 종목 상위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만큼 그 구제역 키워드에 대해서 좀 시장이 좀 반응을 하려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그 다음에 원전, 히토류는 이제 요번 주 중으로 뭐 EU랑 미국이랑 G7에서 일단 좀 뭐 발표 얘기가 있긴 있거든요. 무조건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긴 한데 G7에서 이제 중국 규탄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혹시라도 히토류는
밀리다가 그런 거 나오면 이제 미중 갈등으로 좀 부각되나. 그다음 핵융합 식량은 좀 밀어두고, 그리고 이제 키워드 붙은 게 AI가 좀 많기는 하죠. AI가 이제 소프트뱅크 투자라던가, 그다음에 뭐 샘알트만 뭐 다음 달에 온다.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조금 있다 보니까 삼성 전용 챗GPT, 네이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구제역 AI,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에 AI랑 좀 비슷한 시즌에 움직였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요 정도를 좀 우선해서 두고, 그다음에 나머지 애들을 좀 보지 않을까. 그리고 개별주 장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개별주 장세이다 보니까 뭐 좀 신고가에 있거나 최근에 좀 강했던 종목들은 미리미리 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어요.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월요일인데 한 주 시작 시작 스타트 끊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